치매 엄마와의 마지막 100일.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내 이름을 잊었다. 저기 손님, 누구 찾으세요? 거실에 들어선 나를 바라보며 엄마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간 귀 안쪽이 울렸다. 오래전 비에 젖어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엄마가 덮어주던 노란 해바라기 수건의 따뜻함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엄마, 나 민호야. 민호. 엄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뭔가를 애써 떠올리려는 표정이었지만 금세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민호가 누구더라?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8년 동안 수없이 불렸던 내 이름이 이제 엄마에게는 낯선 단어가 되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신경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치매라기엔 진행이 조금 빠릅니다. 약으로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기억의 닻이 약해지는 상태라 현실을 고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는 의사 말을 들으며 나를 보고 웃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 엄마 멀쩡하다. 말끝의 억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확신만은 달랐다. 그날을 일일로 삼았다. 다이어리에 엄마 100일 프로젝트라고 적었다. 하루하루 쪼개놓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1일차. 엄마는 가스밸브 앞에서 헤맸다. 불 켜는 법을 잊었다. 가스밸브에 빨간 표시를 붙이고 민호가 켬이라고 테이프를 붙였다. 다음 날 엄마가 그 테이프를 떼고 내가 켬이라고 삐뚤빼뚤 적어놨다. 엄마의 자존심이었다. 그래요, 엄마가 켜요. 대신 나 있을 때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가볍게 쳤다. 그 작은 탁 소리에는 여전히 엄마의 방식이 남아있었다. 2일차. 알약을 색깔별로 나눴다. 아침 노란색, 점심 하늘색, 저녁 흰색. 엄마는 노란색을 좋아했다. 해바라기 같아서. 그 말 이후로 엄마는 아침마다 해바라기를 중얼거리며 알약을 먹었다. 나는 약통에 해바라기 스티커를 붙였다. 3일차.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화장실 곳곳에 화장지를 비치하고 팻말도 붙였다. 5일차. 엄마가 내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여기 내 방이었지? 사실은 내 방이지만 엄마가 쓰던 방으로 다시 꾸며줬다. 오래된 매화무늬 이불을 꺼내자 엄마가 울었다. 네 아버지가 저 이불 덮고 겨울을 지냈지. 오랜만에 아버지 이야기가 제대로 나왔다. 11차.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고무공 운동을 하며 엄마가 말했다. 손이 많이 컸다. 엄마, 내가 38이에요. 38 내가 38일 때 네가 8이었나? 숫자는 흐트러졌지만 장면은 또렷했다. 14일차. 냉장고에 달력을 붙이고 매일 작은 미션을 써넣었다. 걷기 20분, 사진 1장, 좋아하는 노래 듣기. 어느 날 엄마가 내 휴대폰으로 내 얼굴을 찍었다. 초점은 엉망이었지만 엄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잘생겼네. 그날 달력에 오늘의 기억 잘생겼네라고 적었다. 18일차.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갔다. 엄마가 지시하고 내가 따라했다. 소금 좀 더 넣어. 마늘은 그 정도면 돼. 40년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맛있다. 잘했어. 엄마와 함께 만든 마지막 김치였다. 21차. 시장에서 두부집 아저씨가 어머니, 오랜만이네. 했지만 엄마는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 했다.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단골 손님이셨죠 하며 두부를 더 담아줬다. 돌아오는 길 엄마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시장 냄새가 좋다. 두부 냄새, 튀김 냄새, 비 오는 날 가스불 냄새. 25일차.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밤 누가 했지? 제가 했어요. 너 요리할 줄 아나?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가르쳐줬나? 잘했네. 그 말에 울컥했다. 27일차. 밤에 엄마가 집을 나가려 했다. 학교. 종치기 전에 가야 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엄마가 떠올랐다. 학교는 내일이에요.
비도 와요. 엄마를 거실로 데려와 수건을 건넸다. 그날 현관에 센서를 달았다. 31차. 의사가 해질녘 증후군을 설명했다. 해가 지면 혼란이 심해진다고. 저녁마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밝게 켰다. 엄마는 불빛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밝으니까 좋네. 밝아야 집 같죠. 38일차. 국을 태웠다. 엄마가 불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하고 소리치자 엄마가 움찔했다. 미안하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그 말에 주저앉았다. 평생 요리해온 엄마가 불 끄는 법을 까먹다니. 엄마는 천 조각으로 내 손을 닦아주며 미안하다 했다. 41차. 동네 공원 벤치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말했다. 저 소리 네 어린 때 같네. 제가 그렇게 많이 웃었어요? 너는 잘 웃었다. 울기도 잘하고. 나는 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로 엄마를 찍었다. 셔터 소리에 엄마가 웃었다. 소리 좋다. 47일차. 밤새 비가 와서 창문에 물방울이 흘렸다. 엄마가 유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어릴 때 비 오면 네가 창문에 그림 그렸지. 뭐 그렸는데요? 얼굴. 누구 얼굴인지는 몰라. 아마 엄마 얼굴. 엄마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다. 51차.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았다. 삼킬 때 사례가 자주 걸린다고. 부드러운 죽, 수분 많은 과일을 권했다. 엄마, 배고파요? 응. 죽 할게요. 해바라기도. 해바라기. 아침 약.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5일째. 낡은 앨범을 함께 펼쳤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엄마 손이 멈췄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맞지? 아버지예요. 그래, 아버지. 그 후로 엄마는 가끔 사진 앞에서 아버지, 밥 드셨어요? 하고 혼잣말을 했다. 60일째. 퇴근이 늦어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다렸지. 누구를요? 아, 누구더라. 불을 켜자 엄마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민호. 오랜만에 이름이 또렷이 불렸다. 65일째. 엄마가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손 내가 키운 손이네. 이 손으로 널 키웠지. 평생 고생한 손이에요. 고생이 아니었어. 행복이었어. 68일째. 새벽에 엄마가 울었다. 밥상 차려야 하는데 손이 잘 말이 꼬였다. 내가 밥을 차려드리자 엄마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밥을 떠줬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떠줘서 이제 내가 떠줄게요. 바통이 넘어가는 순간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70일째. 목욕을 시켜드렸다. 엄마가 나를 씻겨주던 것이 뒤바뀌어 이제 내가 엄마 어깨를 닦았다. 물이 따뜻하네. 목욕 후 거울 앞에서 엄마가 말했다. 내가 나인가? 엄마가 엄마죠. 73일째. 엄마가 내 이름 대신 영수야라고 불렀다. 아버지의 어릴 적 이름이었다. 나는 응, 엄마라고 대답했다. 이름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중요한 건 부르는 마음이니까. 75일째. 엄마가 내게 물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우리 집이에요. 확실해? 확실해요. 엄마랑 아버지랑 저랑 살던 집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봤다. 80일째. 엄마가 천장을 보며 말했다. 구름이 방에 떠다닌다.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산책 갈래요? 바람이 불면 좋아.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샀다. 달다. 단 한 단어가 하루를 구원했다. 85일째. 새벽에 엄마가 나를 깨웠다. 민호야. 두 번이나 내 이름을 불렀다. 꿈을 꿨다. 네가 멀리 가. 안 가요. 안 가요. 엄마가 손바닥을 펼쳤다. 약속. 내 손바닥을 그 위에 올렸다. 90일째. 의사가 말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이 흩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구간이라는 말이 무서웠다. 엄마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네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계속 불렀다.
그 말에 무릎을 꿇었다. 잘하셨어요. 93일째. 밥숟가락이 자꾸 떨어졌다. 손 힘이 빠졌다. 두툼한 손잡이 숟가락으로 바꿨다. 아기 숟가락 같네. 우리 다시 아기부터 하는 거예요.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도록 식탁에 손난로를 올려두었다. 95일째. 창문에 그린 물방울을 보며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네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기억나. 병원 산모실에서 간호사가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민호라고 했지. 그때 네가 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오래 울었다. 98일째. 엄마가 자꾸 밥 먹었니? 물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같이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가 원을 그려도 상관없었다. 원 안에서 손을 놓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99일째. 엄마는 거의 잠만 잤다. 잠 사이사이 민호하고 불렀다.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손을 잡고 있었다. 손바닥이 서로의 체온으로 젖었다. 100일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엄마 숨이 얕았다. 엄마.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다. 물을 입술에 발라드리고 말했다. 엄마 해바라기. 엄마 눈이 잠깐 반짝였다. 해바라기 민호. 엄마가 아주 작게 미소 지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 그 말이 공기 중에 새처럼 떴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 긴 숨이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고요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손바닥이 아직 따뜻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조문객이 나간 후 엄마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아는 모든 집의 정이었다. 유고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낮은 구름이 흘렀다. 유리창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주 조그만 얼굴을 그렸다. 둥근 눈, 작은 코, 웃는 입. 엄마.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다. 말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며칠 뒤 집을 정리했다. 냉장고 달력을 떼어 액자에 넣었다. 100개의 네모칸에 가득한 체크 표시들. 해바라기, 사진 1장, 걷기 20분. 현관 센서는 그대로 두었다. 거실 벽에는 엄마가 찍은 흔들린 내 사진을 걸었다. 초점은 나갔지만 그래서 더 살아있었다. 나는 가끔 엄마 말투를 흉내낸다. 밝으니까 좋네. 불을 켜고 차를 끓이고 문턱을 살핀다. 어느 날 시장에서 두부집 아저씨가 국거리 두부 가져가요 하며 봉지를 건넸다. 두부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에 닿았다. 해바라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붕어빵 냄새가 풍기고 바람이 뺨을 스쳤다. 밤이면 여전히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귓속에서 맴돈다. 민호야. 그 소리에 대답한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조금 울고 조금 웃고 천천히 잠든다. 꿈속에서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손짓으로 나를 부른다. 밥 먹었니?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잘했다. 아침이면 달력 액자 앞에서 한 칸을 더 그린다. 네모칸 안에 동그라미, 그 안에 작은 글씨. 오늘의 기억 내 아들. 그 문장을 적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따뜻하게. 엄마가 내 이름을 잊던 날부터 시작한 100일이 끝나고 또 다른 100일이 이어진다. 잊히는 것의 반대편에는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언젠가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는 순간이 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여기 있어요. 그 말만은 잊지 않겠다고 오늘도 다짐한다.